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허와 실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이 종 위에 이렇게 삿갓이 씌워지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는 할 때마다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는 그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숙지해서 고객들에게 상담 자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먼저 지금 먹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가열한 음식은 안전한 식품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이제는 걱정해야 되고요. 식습관을 자연식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이 두 가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가공식품이라는 거, 이거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가공식품은 흔히 뭐 어디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 식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 조리하는 모든 식품을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나 천연식이 아니죠. 가공은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통한 발암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 온도를 120도 이하로 낮추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열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숯불구이, 돌판구이, 철판구이로 먹을 때는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적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불판에 굽는 조리 중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헤테르사이클릭 아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극히 일부만을 기름에 튀겨 먹었습니다. 음식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각종 식품을 기름에 튀겨 먹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불판 위에 삼겹살을 구워낸 것이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 안에 혈관 속 적혈구가 뭉쳐 이렇게 피떡이 되죠. 혈전이. 그렇게 해서 모세혈관으로 영양이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겹살을 굽는 과정에서 기름에 산화되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미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크릴 아미드 기억하세요. 몸 안에 들어온 1급 발암물질은 3분의 1가량이 체지방에 축적이 되고 나머지는 간에 축적이 되고 혈액이나 뇌에도 소량으로 축적됩니다. 식품 첨가물, 튀김, 구이 등도 안전한 식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 특히 육류를 포함해서 가열할 때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리할 때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씨앗류나 커피 등을 볶으면 무조건 고소한 것은 냄새는 나지만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에는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이런 것 등에서 모든 그 발암물질이 치솟게 됩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가공육과 가공식품 섭취를 50%만 줄여도 병에 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시고 한국인들은 보통 토종 음식보다 가공식품이나 외식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에 의하면
그 발표에 의하면 가구당 식비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합니다. 여기에 테이크아웃 배달은 10.7%, 외식은 21.3%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 병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몸 안에 독소를 쌓은 상태에서 방치하면 병이 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몸속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 소화기계로 내려와 가스를 발생하여 장내 유익균을 공격하고 늘 아랫배가 더부러 가고 변해서 악취가 납니다. 식품에 따라 간, 신장, 혈액, 장에서 주로 해독이 되는데 자연식이나 천연 자연 치유를 통해 독소를 해독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중금속을 해독하지 못하면 피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육류를 피하고 채소, 버섯, 과일을 먹거나 효소, 식초, 청을 음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이 찬란했던 로마의 멸망 원인으로 납으로 된 상수도관을 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 로마 멸망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납은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 효율이 높아서 냄비나 프라이팬의 주재료로 씁니다. 인체에 쌓인 알루미늄은 독성을 내고 신경계를 방해하고 뼈의 재형성을 억제하여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을 유발하고 암 외의 갑상선 기능장애, 생식기능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1988년 한국에 진출하여 2010년까지 급속히 성장했지만 지금은 도심의 매장이 속속 문을 닫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열시 온도와 건강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삶은 것은 100도에서는 안전합니다. 이제 주로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거죠. 찌는 거 100도에서 찌는 것도 안전합니다. 육류나 수육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숯불구이 하는 거, 이것은 보통 100도가 넘어갑니다. 350도 이상이 되면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삼겹살을 숯불로 구워 먹을 때 그렇습니다.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돌판에 구울 때 250도 이상 올라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는 1급 발암물질이 또 발생합니다. 삼겹살을 주로 돌판에 먹죠. 검은 기름이 발생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철판 구이하는 거 220도 이상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주로 삼겹살 철판 구이 하는데 검은 기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소소하게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입니다. 후라이팬에다 하는 거 약 250도가 넘어갑니다.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커피나 식용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가 될 때에는 아까 말하는 그 발암물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식, 자연식 외에는 우리가 그 과거에 못 먹고 살 때 그때는 암에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체 기관별 유해 생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간은 중금속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같은 거 이것이 잘 해독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흡연, 미세먼지에 의해서 이 중금속들은 주로 해독이 안 될 때에는 지방세포 속에 가서 쌓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거는 해독이 영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월남전에서 DDT를 비행기에서 뿌려대고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것을 온몸의 피부나 입과 코로 들여 마셨습니다. 들여 마신 DDT는 전부가 다 지방세포 속에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축적이 된 상태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그게 오래 축적된 DDT에 의해서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질병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까지도 유전이 되는
참으로 무서운 그게 뭡니까? 월남전에서 우리가 있었던 거, 월남전에서 걸렸던 거, 그런 질병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금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으셔야 됩니다. 신장에서 이 요산이라는 독소는 활성산소나 음주, 과도한 운동으로 많이 걸러내질 못합니다. 요산을. 이게 요산이 발가락 관절,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 사이에 이 요산을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가지고 그게 혈액을 따라 흐르질 못하고 관절에 걸려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관절을 쿡쿡쿡쿡 쑤시게 해서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는 것, 이게 통풍입니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학으로 이 요산은 빼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지금까지 한 것 전부 셀젤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 방법은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에서는 장내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장 속 유해균이 많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생기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하게 되면은 독소가 생겨서 유익균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피부는 자외선이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부암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라지고 햇볕에 의해서 섬유질도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피부는 빨리 노화가 옵니다. 혈액은 젖산,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남은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거, 이것은 고지방식이나 과로, 가공육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할 때에는 젖산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독소가 큰 질병을 유발하고 결국은 얼마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좀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는 식생활에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지키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때에는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셀젤을 전신에 바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해서 셀젤을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서 주세요. 한 번 더 발라서 한증을 하세요. 그래서 땀을 푹 내게 하세요. 땀이 푹 나게 내게 많이 나오면은 PT병 2리터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게 땀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에 두세 번 뭐 매일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로 통해서 방금 앞에서 지금 방금 이거 도표와 이 뒤에 있는 이 도표 두 가지에 나오는 모든 독소는 다 빠져나갑니다. 즉 땀을 통해서 흐르는 땀 속에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렵니까? 아까 월남전 그게 고엽제 환자입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 고엽제 환자를 수십 명을 일부러 무료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셀젤 바르고 날마다 오라고 해갖고 고엽제 환자들을 한증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완벽히 90%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완전히 완치가 되면은 국가로부터 또는 그때 미국에 소송을 벌였거든요. 고엽제 그 환자들이.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는데 또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정기적인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게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 끊어져 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자기는 말하자면 보상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90%는 다 나았는데 석 달 좀 되니까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약속 온 것처럼. 그 사람들은 늘 보험병원에서 약을 타야 되는데 고엽제가 완치가 되면은 고엽제가 완치됐다 판정이 딱 내리는 순간 국가나 미국으로부터 이제 보상 판결 못 받는다 하고 나오질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돈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 건강이 먼저지 돈이 먼저입니까? 그게 모든 면에서 테스트를 35년 동안 셀젤로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몸 안에 중금속, 발암물질, 그 다음에 독소,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가 셀젤 바르고 한증을 하면은 땀을 통해서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온몸의 체액이나 혈액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을 명심하시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보면은 뭐 삼겹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지금 발암물질 엄청 몸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증하시는 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객 상담 자료로 꼭 오늘 말한 것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기로 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변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